자, 시작합시다. 자, 신경계 호르몬 세 번째 호르몬 관련 질병부터 시작할 건데 여기는 과다증하고 결핍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험 전날 외우세요. 뭐라고? 시험 전날 외우셔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3번에다간 별표 치시고 암기라고 쓰자. 뭐라고? 암기. 자, 호르몬을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조금 있으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 그래서 실제 우리 몸에서는요, 호르몬이 많으면 줄여주고 적으면 다시 올려줍니다. 그래서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적정량을 유지해. 알겠니? 이게 실제인데 만약에 너무 많아, 너무 적어, 그러면 이런 병이 걸린다. 알겠니?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생장 호르몬이 결핍됩니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외소증, 일명 소인증에 걸려요. 난쟁이병. 백설공주 친구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키가 정상에 비해 매우 작다라고 했어. 자, 그다음 과다증, 거인증에 걸린다라고 해서 이건 성장기입니다. 니들 나이 때 너무 많이 나오면 키가 쭉쭉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 나 같은 경우에 성장기를 지났어. 청소년기를 지났어. 한 나이가 20대 후반이나 30대 됐는데 갑자기 생장호르몬이 또 나오네? 그렇다고 키 크진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몸의 끝부분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말단비대증이라고 해. 알겠니? 그래서 손끝, 콧끝 뭐 이런 것들이 입술 이런 게 두꺼워져서 바로 커지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말단비대증. 자, 그 다음 티록신입니다 라고 했어. 자, 일단 티록신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기억 한번 더듬어 보자.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애들입니다.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애들이 바로 티록신인데 갑상샘에서 분비가 되죠. 근데 얘가 만약에 너무 적어? 그러면 세포호흡이 안 일어나. 그럼 세포호흡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포도당 분해를 안 해. 그럼 포도당 분해를 안 하면 포도당이 남아돌아. 그럼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생각해봐라. 남는 에너지를 갖다 버릴 것 같니? 아니, 몸에 빡빡 저장합니다. 무슨 형태로? 지방 형태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1g당 9kcal. 그래서 체중이 증가해. 그 다음 세포호흡을 안 한다고 했죠? 세포호흡의 목적 중에 에너지 만드는 것도 있지만 열을 만들어서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거든. 그걸 못해. 추위를 잘 타겠죠. 그 다음 에너지가 없으니까 에너지 없어, 힘이 없어,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갑상생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거고 전문 용어로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너네가 의사가 된다면 크레틴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과다가 됩니다. 티록신이 너무 많아. 그러면 갑상생 기능 항진증이 걸려. 됐니? 이게 뭐냐? 너무 많아지는 걸 우리가 항진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세포호흡이 촉진해 개촉진되는 거야. 많이 촉진. 그래서 맥박이 빨라져. 그 다음 눈이 돌출돼. 체중이 감소해. 왜? 세포호흡이 촉진돼가지고서 포도당이 남아돌지 않아? 몸이 빼빼 마르니까 눈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됐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세도병이라고 불러. 그 다음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혹시나 주변에 겨울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커지는 병이 있어. 본 적 없어? 처음 들어봐? 갑상선 여기 비대증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것도 티록신 결핍에서 생기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요 얘기는 좀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그 다음 인슐린이라고 돼 있어. 얘들아, 당뇨병이 뭐냐? 당뇨병은 혈당량이 유지가 안 되는 병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자, 이 당뇨병부터 한번 볼게. 이 당뇨병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인슐린 자체가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기억나니? 고혈당이면 우리 몸에서 알아서 혈당을 떨어뜨려요. 근데 만약에 안 떨어뜨리잖아? 그럼 이 고혈당에서 혈액 속에 포함된 포도당을 이 혈액이 뭐라고 해? 야, 필요 없나 보다. 그냥 오줌으로 내보내. 그럼 몸에 포도당이 남아돌아 모질라. 포도당이 모질리면 무슨 효과가 일어나? 아까 얘기했던 위에 있는 티록신 결핍하고 똑같습니다. 쉽게 필요해져. 체중 감소하고요. 그치? 포도당이 없으니까. 얘는 포도당을 분해를 안 해서 몸에 남아있는 상태지만 얘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남아도니까 갖다 버리는 거야. 뭘로? 오줌으로. 그게 당뇨병이야. 됐니? 그래서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면 심한 갈증, 소갈증 이런 게 생기는 게 당뇨병이야.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 당뇨병 걸리면요. 갑자기 정신을 잃으셔. 그래서 갑자기 고속도로 같은 데서 차가 막 이렇게 가가지고 꽝 부딪혔는데 안에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뭐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러신 분들은요. 비상용 사탕을 갖고 다닙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 니들 나이 또래에 있는데 사탕 갖고 다니는 데도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당뇨병이야. 가영아, 네가 당뇨병이라 해봐. 너 이거 애들한테 알려줄래? 아, 얘기 안 하겠지. 가만히 있겠지. 근데 그 사탕을 들고 다니는 게 이게 위급용이야.
당 떨어졌을 때 빨리 먹어야 돼. 정신 차리려고.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거든. 심하면. 그래서 그걸 갖고 다니는데 그거를 이거 실화야? 어떤 일진 새끼들이 뺏어 먹은 거야. 그래도 맛도 없다고 겁나 맛없네. 맛없지 당연히 그게 맛있는 사탕이 아니지. 목숨 구제용인데 그거 먹다가 애가 잘못돼가지고서 병원 실려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실제 이런 일도 있었어. 그래서 친구 중에 만약에 사탕을 좋아하거나 사탕을 이상한 사탕, 처음 보는 메이커의 사탕을 먹는다? 뺏어 먹지 마세요. 나 하나 안 줬다고 삐지지 마세요. 걔 목숨용입니다. 알겠어? 너 그럴 것 같아. 너 딱 오늘 포스가 일진 포스야. 그러지 마. 야 사탕 하나 줘봐. 싫어. 내 거야. 줘봐 이년아. 하지 마. 알겠어? 하지 마. 자, 그래서 일단 호르몬 관련 질병은 시험 전날 어떻게 하라고? 외우시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니? 자, 그다음 아까 선생님이 티록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티록신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잘 봐라. 이거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현재 티록신 얘기는 옛날엔 시험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잘 안 내더라고. 근데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낼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학교에서 이걸 배웠다? 그러면 외우시는 거예요. 알겠니? 됐어? 자, 우리 몸에서 호르몬 조절의 가장 대빵이 어디냐? 간뇌입니다. 어디라고? 간뇌. 여기가 대빵이야. 일종의 우리나라라고 친다면 대통령에 해당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 이 간뇌 밑에 대통령 밑에 장관이 있어. 아니면 시장이라고 해도 돼. 부하직원. 그게 바로 누구냐? 뇌하수체입니다. 누구라고? 뇌하수체. 그럼 뇌하수체 밑에 지금 서열별로 나누는 거야. 뇌하수체 밑에 뇌하수의 지배를 받는 애가 갑상샘이 있어요. 갑상샘. 그럼 갑상샘에서 나온 티록신에 영향을 받는 표적기관, 표적세포가 있다고 칠게요. 이게 온몸세포를 얘기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게. 온몸세포에서 내가 주변이 너무 추워졌어. 그래서 세포를 빨리빨리 해서 열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싶어. 그치? 그래서 티록신이 필요해. 근데 티록신이 없네? 그럼 얘는요? 얘는 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평동 그지야. 누구라고 할까? 서현이라고 하자. 자, 이거 서현 그지야. 관평동. 알겠니? 이 관평동에 살고 있는 서현 그지가 티록신이 부족해. 티록신은 어디서 줍니까? 관평동 동사무소에서 줍니다. 관평동 동사무소한테 가서 티록신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또라이야. 이 동네 상 또라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표적세포가 대통령한테 전화해. 야 간내야, 간내씨 티록신 부족해요. 티록신 좀 줘봐봐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되니? 그래서 이 표적세포가 간내한테 정보를 보냅니다. 부족 같은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간내는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대통령으로서 전화는 받아줬죠. 그치? 전화 받은 다음에 전화 끊고 나서 막 화를 내는 거야. 뭐라고? 뇌하수체한테. 야 이 새끼야, 너 나이가 이런 전화까지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막 하는 거야. 이때 이 간내가 뇌하수체를 자극할 때 요때 나오는 게 A라고 하는 호르몬이야. 됐어? 그러면 A라고 하는 호르몬을 많이 주면 얘를 자극해. 그럼 얘가 짜증나니까 동사무소 동장님을 또 우리 자극하겠지. 요때 분비하는 게 B야. 그러니까 이 갑상샘에서 표적세포한테 뭘 줍니까? 티록신을 주면서 야 처먹어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적당 내가 원하는 양만큼 딱딱딱딱 그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아우 좋아. 세포 잘 되고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요. 적당량만 줘야지.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야 무한대로 먹어. 3그릇, 4그릇, 5그릇, 6그릇 먹었는데 안 먹으면 안 돼. 계속 먹어. 밥 계속 줘봐라. 그거부터 고문이지. 이거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야. 그럼 너무 많아지니까 이번에 뭐라고 하는 거야? 어우 그만 좀 주세요 라고 또 얘한테 얘기하면 되거든. 이 상또라이는 누구한테 전화해? 간내한테 전화해. 또 너무 많아요 이 과잉. 됐어? 되니? 그러니까 또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야 그만 줘. 잔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얘가 또 얘한테 잔소리를 안 해. 또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어떻게 돼? 티록신을 조금 줘. 그럼 티록신을 너무 조금 주니까 배 꺼질 때까지 점점점 괜찮았다가 이제부터 배고파지기 시작하는 거야. 티록신이 없어. 그러면 또 참다가 너무 부족하면 다시 간나한테 또 전화하는 거죠. 나 부족해요. 그럼 다시 주고. 됐어? 그래서 많아지면 줄여주고 줄여지면 다시 늘려주는 효과를 하는 거야. 알겠니?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전체적으로 피드백 과정이라고 합니다. 반응을 보고 무슨 행동이 다시 나오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되먹임.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는 피드백 작용을 하는 거고 이게 바로 항상성 유지의 원리야. 이때 니들이 배운 거
요 호르몬 B 호르몬은 배웠다. 뇌하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세 가지가 있었어.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마지막 항이뇨 호르몬. 이게 바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야. 그럼 이 B라는 호르몬은요, A라는 호르몬 때문에 나오는 거죠. 맞지? 근데 이 A라는 호르몬을 뭐라 하는 줄 알아? 한국말로는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간내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하면 뇌하수체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해. 그러면 갑상샘이 티록신을 방출해. 그래서 표적세포가 세포흡이 촉진되는 거야. 너무 많아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너무 많아요 라고 하면 간내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뇌하수체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갑상샘이 티록신을 감소시키면 표적세포가 세포흡을 촉진을 안 해. 안 하게 되다가 너무 부족하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름들이 겁나 기냐 짧나 용준아? 길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TRH, TSH 이렇게 불러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우세요. 알겠니?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됐죠? 그래서 많으면 줄여주고 적으면 올려주고, 그래서 항상 적당량을 유지하는 거, 그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히 유지하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배울 내용이 이걸 뭐라고 하냐?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항상성. 자, 그러면 맨 먼저 써야 될 거, 항상성 유지의 중추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무조건 알아두세요. 간내입니다. 누구라고? 간내. 다시 한번, 항상성 조절 중추는 누구라고? 무슨 내? 간내야. 배내가 하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현재 바깥쪽의 온도는 25도. 내 몸 안의 온도는 몇 도? 아이고 덥다. 아이고 춥다. 그래서 열을 많이 만들어라, 열을 조금 만들어라. 이런 생각 우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어? 우리 배내가 관여하지 않고 간내가 관여하니까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사람이 살아있는 한. 자, 그래서 먼저 써볼게요. 항상성 유지의 중추는 누구라고? 간내. 이때 이 간내가 두 가지 도구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른팔 신경계. 그 다음 왼팔 호르몬입니다. 됐어? 그래서 간내가 신경계와 호르몬을 이용해서 항상성 유지를 한다. 그런데 신경계는 빠르다. 그것만 장점이고요. 호르몬은 느리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죠. 내가 얘기했지 지난번에 신경계는 전하고요. 호르몬은 사람 파견하는 거라고. 됐지?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몸 안팎의 환경이 바뀌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밑줄 쳐 몸의 상태 일정 유지. 몸 안쪽의 상태를 일정히 유지하는 그런 과정, 형질을 우리가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 거고, 그때 이용하는 게 바로 신경계 호르몬. 그래서 그 얘가 체온 유지, 혈당량 유지, 하나 더 써, 수분량 조절이야. 니들 가지고 딱 세 가지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순서대로 해줄게요. 1순위 혈당량, 2순위 체온 조절이야. 그 다음 수분량은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고 나는 알려줄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체온 조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체온 조절의 중추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여기 동글뱅이 쳐 간내입니다. 뭐라고? 간내야. 간내다. 동글뱅이 쳐놔. 간내. 자, 간내 명령으로 열 방출과 열 발생량을 조절하여 체온을 조절한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딱 두 개가 나옵니다. 더울 때 추울 때. 됐어? 그런데 나는 하나만 배울 거야. 왜? 하나 배운 거에 반대가 나머지거든. 됐어? 그래서 체온 조절은요, 지금 현재 점점 더워지죠? 그렇잖아. 더워지니까 더울 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더울 때를. 그래서 제일 먼저 정상 체온이었는데 몸의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걸 느낀 거야. 나는 요것만 알려줄 거다. 요것만. 이건 한마디로 여름이야 겨울이야? 여름이야. 됐죠? 그럼 여름일 경우에는요, 열 발생을 늘려야 될까? 열 방출을 늘려야 될까? 윤서야, 열 발생이 많아야 돼? 열 방출이 많아야 돼? 그렇지, 방출이 많아야 되죠. 됐죠? 자, 여기서 문제. 여기서 말하는 열은요, 체온 조절하기 위한 열입니다. 세포호흡에서 이 열이 나와요. 됐어? 그럼 세포호흡 하려면 뭐가 필요해? 포도당이 필요하죠. 맞죠? 그래서 포도당이 필요한데, 포도당을 산소하고 결합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고 체온 유지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세포호흡. 그러면 세포호흡에 관련된 호르몬은요, 이미 배웠지. 티록신이죠. 뭐라고? 티록신. 그래서 체온 조절 과정에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작용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부터 첫 번째 볼게. 아이고 넘어갔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난 요거다. 체온이 높아짐. 그래서 여기는 여름이라고 할게요. 그냥 여름. 오늘은 요것만 배울 거야. 요거의 반대가 이거야. 자, 여름이 되면요, 열 방출하고 열 발생이 있는데 누가 더 많아야 돼? 열 발생은 내보내는 거, 열 방출은 아니야, 열 발생은 내가 만드는 거 플러스, 그 다음 열 방출은 내보내는 거 마이너스야. 둘 중에 얘가 많아야 돼. 열 발생이 열 방출보다 많아야 돼. 그래서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내보내는 걸 줄이기 위해서 나가는 열을 못 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혈관을 쫙 어떻게 돼요? 수축해요. 혈관이 수축한다는 얘기는 혈관 표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공기하고 접촉 면적이 줄어들어 열 발생을 줄입니다. 니네 추울 때 몸을 이런 식으로 웅크리고 있지. 왜? 나도 모르게 몸의 표면적을 줄여가지고 열 발생량을 줄이는 거야. 알겠니? 더울 때는 누가 이러고 있니? 이러고 대자로 누워있지. 그치? 이건 표면적을 넓혀가지고서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내보내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해서 열 방출량을 감소시켰다라고 돼 있어. 그 다음 열 발생량을 증가시켰다라고 돼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아닌데? 잘못 썼잖아. 이거 어쩐지 좀 이상하다. 야, 이거 잘못했어. 체온이 높아짐이라고 해야 되죠? 이걸로 해야 되지. 이거지. 에이, 잘못했잖아. 화살표를 이거에는 내가 잘못 봤네. 이거. 화살표 이렇게 가야 돼. 어쩐지 좀 이상했어. 체온이 높아짐, 이겁니다. 이게 여름이에요. 다시 한번, 이게 여름입니다. 잘못 봤어요. 이게 여름입니다. 여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고 열 발생은 줄여야 되죠. 열 발생은 줄여야 됩니다. 열 방출하고 열 발생이 있으면 이게 더 많아야 돼. 방출이. 다시 하자. 자, 그래서 열 방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된다. 그치? 확장되면 늘어난다. 표면적이 늘어나니까 빨리빨리 땀 분비를 증가시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몸의 수분량이 줄어들어. 그래서 여름철에 땀 많이 흘리잖아? 오줌량이 줄입니다. 자, 그 다음 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요건 써놔. 가로 열고 쓰자. 세포 호흡이 잘 안 일어나. 그래서 여름철에는요, 숨을 아우 더워 이러지. 됐지? 그래서 체온이 낮아져요. 그러면 이제 정상 체온을 돌아오는 거고. 하는 게 이것도 하죠. 자, 체온이 이번에 낮아졌습니다. 체온이 낮아졌으니까 겨울이야. 그럼 겨울이 되면요,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역할을 할 거야. 이 저온 자극이 간내한테 가고, 이 간내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잘 봐.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가 나오고, 그래서 이 뇌하수의 영향을 받아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와. 그래서 이 티록신 때문에 세포호흡을 촉진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을 떨려라,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해라, 이런 것들은 신경계의 작용들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포호흡을 촉진해서 포도당이 빨리 분해가 돼. 그럼 열이 많이 나와. 근육이 떨려. 근육 떨리는 거에 제일 대표적인 게 쉬할 때. 남자군 여자군 간에 쉬하게 되면 몸을 나중에 모르게 이렇게 떱니다. 됐지? 그런 경우가 이런 거야.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느냐? 골격근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써놓으세요. 근육이 떨리는 걸 뭐라 한다? 골격근 수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뼈 근처에 있는 근육이 수축되는 거야. 근육을 막 어떻게 하는 거야? 잡아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떠는 거야. 선생님이 옛날에 이거 되게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 나는 남자니까. 남자들은 화장실에서 쉬하고 몸이 떠는 거 알아요. 난 내 몸이니까 내가 알지. 근데 궁금한 게 여자도 떠나? 이게 궁금한 거야. 아, 니는 대답할 필요 없어. 난 정답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되게 궁금한데 이걸 물어볼 수는 없잖아. 소연아, 내가 너하고 사귄 여친인데, 야, 너도 쉬할 때 몸 떠니? 야, 이거 물어볼 수 있겠냐? 너 같으면? 좀 그렇지. 그치? 너도 물어볼 수 있겠냐? 아, 못 물어보겠지. 야, 우리 남학생인데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못 물어보지. 그렇다고 엄마한테 물어보긴 좀 그렇고. 그래서 궁금하고 있던 찰나 그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언제? 우리 딸내미들 꼬맹이였을 때. 아빠씨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올려주고. 그치? 나는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 거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딱 봤는데 이야, 몸을 떨더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 와, 여자나 남자나 똑같구나.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게 이제 생활 속의 지혜죠. 자, 그다음 이제 그래서 열 발생량이 증가했고 열 방출량이 감소했어.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열을 많이 만들고 내보내는 건 적어졌어. 그럼 우리 몸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다시 정상 초원. 그래서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떨어뜨리고 낮아지면 다시 올려가서 항상 적당한 온도 몇 도? 36.5도 근처에서 노는 거. 이게 바로 체온 조절이야. 누구 때문에 그렇다? 간내.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호르몬과 신경계. 됐습니까? 됐습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체온 조절 과정 알아봤고요. 자, 이제 시험제 제일 잘 나오는 겁니다. 혈당량 조절입니다. 별표. 별표에 이거는 3개 정도 하세요. 왜? 무조건 여기 나와. 자, 혈당량 조절의 중추 일단 뭡니까? 혈당량은요 간의 영향을 받아서 이자에서 뭘 만들어?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만들어요. 근데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으로 혈당을 유지시키는데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 얘는 증가시켜.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반대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 기량작용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혈당이 높을 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량이 높다라는 얘기는 밥 먹었다는 얘기예요. 고혈당이라는 얘기야. 밥 먹었다. 그래서 이건 써보자. 혈당이 높대요. 그러면 뭐야? 식후. 또는 똑같은 표현이 운동 전. 이게 바로 혈당이 높을 때야. 됐냐? 됐죠? 그러면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느냐? 혈당이 높다는 정보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이자한테 들어가. 그럼 이자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하면 인슐린이 잘 들어.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에다가 인슐린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줘. 이거 좀 이제 어려운 거. 얘는 글리코젠이에요. 좀 이따가 나오는 이 새끼는 글루카곤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 인슐린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해. 그래서 이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점점 줄어들어. 거기다가 하나 더,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됐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세포 안에 있던 포도당이 저장되고 흡수돼서 혈당이 감소가 돼. 됐지? 그래서 정상 혈당량이 됩니다. 이때 이 정상 혈당량은 혈액 속에 약 0.1%의 농도 정도 있어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혈당이 급감소를 했어. 혈당량이 낮아졌다라고 했어. 이건 뭐야? 식전, 밥 먹기 전, 또는 운동 후, 또는 다이어트 할 때. 이런 게가 혈당이 낮을 때. 그럼 우리 몸속에서 이제 무슨 역할을 해? 야, 자꾸 신호를 보내죠. 무슨 신호? 야, 혈당량 낮아졌다. 이거 이머전시다. 얘들아 생각해봐라. 너무 많으면 소중함을 모르거든. 부족하면 소중함을 알아. 그래서 이 경우하고 오른쪽 경우 중에서 이게 이머전시야. 굉장히 위급해요. 그럼 위급하기 때문에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좀 있으면 나 죽어. 맞지?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런 역할을 합니다. 바로 혈당량이 낮으면 빨리빨리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고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와. 왜? 이머전시니까. 또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도 나와요. 그래서 너네 생각 잘해. 혈당이 높을 때는 혈당이 높다, 에너지원이 많다, 중요하지 않아. 근데 혈당이 낮아, 에너지원이 적어, 바로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짓거리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니들 책에 소개된 거야. 알겠니? 실제는 이거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알겠지? 졸지 마.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식전이나 운동 후나 다이어트가 일어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이자에서는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정확하게 해줄게. 잘 들어. 혈당이 높잖아? 인슐린 분비한다고 했지.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 돼. 글루카곤은 줄이고요. 대신 인슐린을 늘린다는 얘기야. 이 뜻이야. 저거 적어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이자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한다라고 했지. 글루카곤은 늘리고요. 인슐린은 줄인다는 얘기예요.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이 글루카곤이 아까 간에 저장된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꺼내. 그래서 바로 온몸에 돌리는 거야. 그래서 혈당량을 증가시켜.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어린 쪽도 없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른 호르몬들이 관여하기도 한다. 니들 가지고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하지만 아드레날린도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으세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건 꼭 적어 놓으세요. 혈당량이 높을 때 나오는 게 인슐린이지. 그렇지? 여기다 적어놔. 자, 혈당량과 이게 무슨 뜻이지, 얘들아 이거? 비례. 비례하는 게 뭐냐? 인슐린이야. 이거 거꾸로 썼어야 되는데 상관없어. 인슐린이 많아졌다, 혈당이 높아졌다. 혈당이 낮아졌다, 인슐린이 낮아졌다는 얘기야. 그 다음 한 번 더 쓸게요. 이렇게 쓰고 내가 이렇게 쓰면 이건 뭐지? 반비례지. 이건 글루카곤이야.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 시간에 따라 여기 안에 혈당량의 양이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이 되는 게 뭐냐? 조금 있다가 그 다음부터 증가하고 얘가 감소하니까 얘가 감소하고 그 다음 계속 감소하다가 나중에 증가하고 요게 검은색이 혈당량 그래프면 빨간색은 인슐린 그래프예요. 알겠니? 그런데 인슐린이 저렇게 반응했어? 그럼 이거에 반대로 작용하는 녀석 파란색 이건 누구야? 글루카곤이야. 이해되니? 그 다음 우리 야 여기 생각해봐라. 여기 빨간색이 증가했고 검은색도 증가했어. 혈당도 증가했고 인슐린도 증가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혈액속에 포함된 포도당의 양이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요 구간 때 밥 먹었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 이 구간 때 굶었다는 얘기고 뭔 얘기인지 알아요? 되니?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책에 없는 거 하나 하면 여기는 항상성 유지 끝납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145페이지 보면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빈 공간 있죠? 여기 밑에 빈 공간 있잖아. 그치? 거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이름하야 체내 수분량 조절이야. 체내 수분량 조절입니다. 자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어. 체내 수분량이 많을 때 적을 때. 딱 하나만 할게요. 왜? 나머지 반대니까. 체내 수분량이 1번 많을 때, 자 2번 적을 때야. 됐지? 나는 많을 때를 할게요. 즉 여름철이나 겨울철 아무 때나 물 정말 많이 먹을 때. 물 먹고 또 물 먹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거야. 됐지? 그러면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역할을 합니다.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이거를 관여합니다. 자 얘들아 항이뇨 호르몬은 뭐를 하는 역할이죠?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녀석입니다. 그런데 왜 재흡수를 하죠? 이유가 뭘까요? 물이 모자르니까. 근데 지금은 물이 남아돌지. 재흡수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오줌량을 늘리기 위해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됐어? 그러면 이제 이 항이뇨 호르몬이 어디서 작용하느냐? 이 항이뇨 호르몬이 작용하는 게 바로 어디야? 콩팥이에요. 어디라고? 콩팥. 콩팥에서 수분, 물이죠? 수분의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얘들아 재흡수가 뭐였었지? 세뇨관하고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물질 교환 중인데 어디에서 어디로 일어나?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이 일어나는 게 재흡수야?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됐어? 그치? 예전에 그래서 이거의 반대가 분비. 그래서 분비는 분세라고 여러 개 있죠. 됐죠? 세뇨관에 일어나는 게 분세, 분비야. 이건 거꾸로야. 그래서 재흡수가 안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져? 오줌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오줌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적을 때는 말로 할게요. 뇌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증가시켜. 그럼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가 증가해 오줌량이 줄어들겠지. 그렇지? 이런 경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학교에 따라서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고 난 몰라요.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자, 11번 볼게. 자, 다음 같은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돼 있네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됐지? 티록신 분비 부족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티록신의 분비가 부족하면은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걸립니다. 이렇게. 자, 인슐린 분비 부족이라고 돼 있어. 인슐린 분비가 부족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돼 있죠? 당뇨병에 걸리죠.
성장기에 생장 호르몬 분비 부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장 호르몬의 분비가 부족되면 소인증에 걸려요. 그 다음 생장 호르몬 과다 분비가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말단 비대증. 만약 성장기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거인증. 자, 그 다음 12, 13번. 자, 보기는 추울 때와 더울 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육이 떨린다. 춥다는 얘기죠. 땀 분비가 증가한다. 덥다는 얘기죠.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됩니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더울 때가 되는 거야. 자, 요 얘기는 좀 더 해줄게요. 선생님 팔이 있지? 말도 안 되지만 상상을 해라. 팔을 칼로 빡 이렇게 자르다 붙이죠. 그러면 여기에 팔 단면이야. 여기 뼈가 있겠죠? 그 다음 큰 핏줄들은 안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큰 핏줄이 아니에요. 작은 핏줄이에요. 그래서 그럼 작은 핏줄들은 요런 데 있을 거야. 요런 데. 이게 모세혈관들이 요런데 밖에 있어. 밖에 있습니다. 밖에. 됐지? 그럼 밖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가 공기잖아. 요 전체가 공기잖아. 맞아요? 맞아? 그럼 생각해봐. 내 몸이 더워. 그럼 어떻게 돼? 여기 혈관을 크게 만들어. 그래서 공기 쪽으로 열을 많이 방출해. 이건 뭐 이해가 됐어. 근데 문제는 겨울이야. 겨울이 되면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커졌던 이 혈관이 다시 수축을 해서 더 쪼매내져.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여기에 피가 흐르겠니 안 흐르겠니? 민채야,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거의. 안 흐른다는 얘기는요. 열 전달을 잘해준다는 얘기야? 열 전달을 못 해준다는 얘기야? 안 해줘. 니네 피는 뜨겁다. 참고적으로 우리 몸속에 있으니까 36.5도다. 그런 녀석이 여기 흐르지 않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이 공기도 차갑고. 그치? 차가워서 여기는 뜨겁고 차가우니까 열을 잃고 있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요 혈관에 혈액이 돌면서 온기를 제공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열을 공급해야 되지. 그게 안 일어난다고.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굉장히 조금 일어나.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여기가 얼어. 이걸 뭐라고 해요? 그렇지, 동상이야. 동생만 아니라 동상. 이게 동상 생기는 이유야. 어쩔 수가 없어. 그 다음 동상하니까 선생님 생각나는 거. 얘들아, 동상 걸리면요. 심한 동상 걸리면 잘라야 돼요. 알아요? 처음 들어봤어? 응? 손끝이나 발끝이 어느 정도 동상 걸리면 그나마 나아. 너무 심하면 썩어. 피부가. 선생님 얼었던 거 다시 녹이면 되죠?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그래서 피부가 시커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우리 몸에서 한쪽이 안 좋아지면 그 옆부분으로 전이가 돼요. 만약에 엄지손가락이 문제가 있어서 엄지손가락만 자르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걸 그냥 놔둬?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엄지, 검지, 중지 다 잘라야 돼. 이러고 싶어? 아니지. 동상 되게 위험해요. 진짜 위험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합병원 같은데 동상 환자들이 가면 자르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심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르기 싫잖아. 너네 참고적으로 발 같은 거에서 엄지발가락을 만약에 잘랐다고 치잖아? 그치? 그럼 못 써다녀요. 똑바로 못 걸어 다녀.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지팡이 들고 다녀야 돼. 젊은 나이인데 지팡이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창피하지. 밖에 못 다니겠지. 그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자르긴 싫어. 그래서 어디로 갔어? 한의원으로 간 거야. 한의원 가가지고서 한의사한테 딱 물어보러 갔겠지. 소문난 데를. 갔더니만 한의사가 장담은 못 해보겠는데 한번 치료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치료를 하기 시작한 거야. 뭐 한 거야? 한의원이니까. 침 맞았겠지. 맞지? 침 맞았을 거 아니야. 나섰을까 안 나섰을까? 나섰어. 잘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안 자르고 나섰어. 우와, 대단하다. 내가 말한 거 이따 집에 가면서 내 이놈한테 내 이놈 정보를 내놔라. 동상 발가락 동상 환자 한의원 이렇게 치면 나올 거야. 사진. 막 자기가 언제부터 치료받기 시작하고 좋아지는 거 경과를 다 했거든. 또 서양 사람들 다 놀라워해. 왜? 동상은 다 잘랐거든. 대박이죠? 그렇게 됩니다. 참 일찍도 오는데 이게 조금이야? 응? 빨리 앉아. 너는 안 숙여도 카메라가 안 잡는다. 앉아 빨리. 자, 그 다음 이제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는 거 추울 때죠. 티록실 분비가 증가한다? 그럼 세포비 활발해지니까 바로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이건 추울 때. 됐죠? 자, 그 다음 열 방출량을 증가시킨다라고 해서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는 거 첫 번째 요거 기억 지금 13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죠. 미음. 그 13번은 기억 미음.
자, 그 다음 14, 15번입니다.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와 B의 작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자니까 무조건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얘는 뭐에 해당된다? 이자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다. 그 다음 재밌는 거. 일반적인 나머지 내 분비샘들은 간내 지배를 받거든. 유일하게 이자는요. 간내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지가 알아서 다 자체 해결합니다. 그 다음 또 이자에서 또 알아야 될 거. 이자는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외분비샘이면서 내분비샘인 녀석이 이 새끼죠. 이자액도 나오고 호르몬도 나오고. 자, 1번 혈당량 증가시킨대요 라고 돼 있어. 증가시키는 거니까 글루카곤입니다. 감소시키니까 인슐린이야. 그래서 외울 때 우리는 임당수에 떨어진다. 기억나죠? 자, 그럼 밑에 있는 15번 보자. 혈당량이 높을 때는 이렇게 써. 혈당량이 높다. 왜 높아? 높은 이유가 뭐야? 밥 먹었으니까. 운동 안 했으니까. 그치? 그럼 이자에서 호르몬 누가 나온다? 라고 써. 높을 때는 인슐린이 나와야 되죠. 인슐린은 B입니다. 대신 B는 늘어나고 A는 줄어들죠. 그래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여 저장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 저장을 해. 그 다음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해. 그래서 혈당을 낮춰주게 되는 거야. 혈당이 낮습니다. 이머전시죠? 낮을 때는요. 대신 A가 나오겠죠. 정확하게 A가 늘어나고 B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A가 나와요. 그래서 간에 저장된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그래서 혈액으로 내보내. 자, 니네 그리고 눈치챌 수 있는 거. 잘 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이라고 했지. 합성이란 말은 간단한 걸 복잡하게 만드는 걸 합성이라고 하거든. 이게 간단한 물질이고 이게 복잡한 화합물이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넘겨. 자, 이제 마지막 탐구인데요. 이 탐구 한번 볼게. 이 실험 재밌어.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실험은 무슨 실험이냐? 이거 자극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라는 거 알려주는 실험입니다. 근데 왼쪽은 보고 잡는 거고요. 오른쪽은 듣고 잡는 거야. 됐냐? 자, 왼쪽 실험하고 오른쪽 실험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뭘로 할까? 할 만한 게 없네. 이거야 이거. 한 사람은 위에서 손 이렇게 잡고 한 사람 밑에 이러고 있어. 이거잖아 이거야 이거. 그럼 내가 손을 똑 놓으면 얘가 자연낙하지. 자연낙하하면서 떨어질 때 내가 여기까지 딱 잡았을 때 자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야. 여기가 0이라고 하면 0부터 이렇게 잡는 거고 하나 둘 셋 이럴 때 여기를 잡지는 않잖아. 그치? 에이 못 잡았다. 에이 못 잡았다. 다시. 그렇지 이렇게 잡잖아. 얘 떨어질 때 요 정도 잡잖아.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 있지. 이 거리를 재가지고서 우리가 뭐를 하는 거야? 반응 시간 측정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자극에서 반응이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알려주는 실험입니다. 그런데 왼쪽은 보고 잡는 거야. 보고. 얘는 뭘 이용하는 거야? 시각을 이용하는 거야. 그 다음 얘는요. 떨어뜨린다라고 할 때 소리를 나게. 그래서 얘는 듣고 청각을 이용한 거야. 됐어? 그래서 봐봐. 그때 여기가 0이다. 0에서부터 얘는 내려가고 그 위를 잡으면 이동한 거리가 있겠죠? 떨어진 높이가 있겠죠? 떨어진 길이가 있겠죠? 그걸 쟀는데 잘 봐. 눈으로 볼 때는 시각을 이용할 땐 24, 21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값이 20cm고요. 소리 들을 때는 30cm야. 누가 먼저 잡은 거야? 이게 먼저 잡은 거지. 그럼 자극에서 반응까지 그 일어나는 시간은 누가 더 짧아? 시각이 더 짧구나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반응이 빠른 거고 얘 밑에 있는 청각은 반응이 느린 거예요. 알겠니?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중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나타난 실험이 이겁니다. 그럼 나 이제 궁금한 거 있어. 선생님, 자가 떨어진 지점까지 거리가 20cm면 왜 0.2초가 나올까요?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너희들은 여기다 써라. 뭐라고? 여기다 쓰라고. 내가 지금 궁금한 거 이거야. 자가 떨어진 거리가 20인데 왜 이게 0.2지? 이거 어떻게 나왔냐? 이건 우리가 재면 되잖아. 그치? 재면 되잖아. 재면 되는데 이 0.2초는 어떻게 알았느냐고. 딱 보면 20인지 알아? 아니죠. 계산한 겁니다. 생명인데 물리가 나와요. 자, 시작 한번 해볼게. 저기 왼쪽 결과 밑에 해석을 써. 이렇게 찾은 거야. 자, 자가 떨어지는 건 무슨 운동이라고 했어? 자연낙하. 그럼 자연낙하 운동은 시간에 따라 속력관계 그래프를 그리면
처음에 0부터 출발해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죠. 실제 공기 중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받지만 무시할 수 있을 정도야. 빨리 잡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자유낙하 운동에서 이 기울기가 무슨 기울기? 중력가 속도. 맞아? 그럼 중력가 속도이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9.8 m/s 제곱인데 귀찮으니까 약 10m/s 제곱이라고 쓸게요. 됐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했어? 떨어진 시간 구할 거야. 그러면 떨어진 시간은 당당당당당당 여기네. x라고 할게요. x. 그러면 요 점이 기울기가 10 나오면 그때의 속력은 얼마야? 10x가 되겠지. 맞죠? 10x를 x로 나누면 10 나오니까. 맞지? 자, 그러면 요 아랫 면적을 내가 알고 있어요. 얼마라는 걸 알고 있지? 20cm래. 몇 cm? 20cm. 얘들아, 20cm는 몇 미터야? 이거 미터/s 제곱이니까. 20cm는 몇 미터? 0.2m. 그럼 얘는 0.2m라고 여기서 알려줬지. 맞죠? 그럼 이제 식을 집어넣으면 되죠. 얘들아, 이거 무슨 면적이야? 삼각형.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나누기 2지. 그치? 그럼 가로, 세로 좀 이따 하고 2분의 1 곱하기 가로 x, 세로 10x. 그럼 이거 얼마야? 10x 제곱이지. 됐어? 그럼 잘 봐. 5x 제곱. 넘겨 0.04. 그럼 x는 얼마야? 0.2초. 나오네. 됐어? 이렇게 구할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땡땡땡 x는 0.2초가 나온 거야. 딱 보면 나오는 게 아니야. 어? 이렇게 구한 거야. 이렇게. 와, 생명인데도 물리가 들어가네요. 네, 들어갑니다. 됐지? 자,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자가 떨어진 거리가 멀수록 반응 시간이 느려지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군뱅이, 나무늘보, 주토피아. 그렇지? 맞잖아. 자, 그럼 1번 정리. 떨어지는 자를 잡는 반응은 잡아라라는 명령 때문에 잡을까 말까. 그래, 잡어. 의식적 반응이죠. 그럼 의식적 반응은 반응 경로가 길잖아. 그래서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시간을 측정해봤죠.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신경계를 거쳐 반응으로 나타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반응 시간이고, 그때 그 시간은 자극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했어. 그리고 똑같은 사람에서도 계속 하잖아? 그럼 요령이라는 게 생겨. 요령. 그래서 더 잘해요. 그러면 정말 잘하면 나중에 생활의 달인 같은 데 나오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2번입니다. 떨어지는 자를 눈으로 보고 라고 했어. 눈으로 보고 밑줄 쳐. 눈으로 보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밑줄 칠 거. 잡는 반응. 잡을 때는 발로 잡던지 손으로 잡던지. 보통 손으로 잡죠. 자, 그래서 자극이 눈에서 시각신경을 통해 어디로 갑니까? 대뇌로 갑니다. 선생님, 척수 안 지나요? 네, 안 지나요. 얼굴 근처니까. 그 다음 대뇌에서 이제 잡아라 잡는 건 손이죠? 손은 어디에 있어? 몸에 있잖아. 그러니까 척수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 운동신경으로 가고 손의 근육을 통해 잡아라 잡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시각을 통한 반응과 청각을 통한 반응의 반응 시간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응까지 일어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치? 자극과 반응의 경로 차이. 다시 한번 뭐라고? 자극과 반응의 경로 차이. 자극과 반응의 경로 차이. 자, 이제 오늘 배울 마지막입니다. 3구 B. 무조건 반사와 의식적 반응의 반응 경로라고 했어. 자, 첫 번째. 한 사람은 A고요. 다른 사람은 B인데요. 이 사람은 눈 감았습니다. 그치? 두 가지 실험합니다. 첫 번째, 무릎을 탁 쳐.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이거 뭐야? 무릎 반사입니다. 무릎 반사는 몸에서 일어나니까 척수 반사. 얼굴 주변에서 일어나면 연수 반사라고 했었어. 기억나지? 됐니? 그 다음 요 공망치 있거든? 이 공망치를 갖다 대는 거야. 갖다 대면 그건 뭐에 해당되는 거야? 접촉을 느끼는 거지. 압력을 느끼는 거지. 설마 통증은 아니겠지? 그 정도로 너무 빼쳐가진 않잖아. 바늘 찌르는 거 아니에요. 알겠니? 그래서 눈 감고 이거 닿는 느낌 나면 손 들어. 그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첫 번째, 무릎 타가지고 탁 나오는 건 뭐라고 했어? 무릎 반사. 얘는 자극을 느끼면 바로 척수로 가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극과 반응의 경로가 짧아. 근데 닿는 거는요, 자극을 느끼면 여기에서 닿다라는 걸 가지고 위로 올라가.
그럼 대뇌에서 뭐가 나를 문질렀나 보지? 어떡하지? 에라이! 발로 까! 이런 식이 나올 거야. 됐니? 그래서 요거 생각 잘해. 접촉을 느끼는 거는 경로가 길고요. 무릎 반사 일어나는 경로가 짧다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해됐니? 자, 그래서 봐봐. 자, 책상에 앉은 다음 눈을 감고 다리에 힘을 뺀다. 시각 차단. 다른 한 살을 공망치로 A의 무릎뼈 바로 아래라고 했어. 밑줄 쳐. A의 무릎뼈 바로 아래. 자, 참고적인 얘기. 절대 니들 따라하지 마세요. 니들은 못합니다. 관절 일명 도관이 나간다. 친구 다리 병신 만들기 싶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하지 마. 하지 마. 안 돼, 니들은. 자, 그렇게 하고 그럼 나머지는요. A는 다리에 공망치가 닿는 것을 느끼는 즉시 오른팔을 든다라고 돼 있어. 됐니? 자, 그러면 잘 봐. 무릎뼈 바로 아래라고 돼 있어. 이건 뭐에 해당되는 거야? 이거는 무릎 반사입니다. 닿는 거 느끼는 거라고 했어. 이건 뭐에 해당돼? 접촉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무릎 반사는 무조건 반사야. 그 중에서 척수 반사죠. 그럼 두 번째, 고무망치가 닿는 거라고 했어. 고무망치가 닿는 것. 이건 뭐에 해당돼? 의식 반사. 그래서 얘는 척수가 아니고요. 얘는 대뇌가 아니야. 그럼 누가 더 빨라? 얘. 왜 반응 용어가 짧으니까. 얘는 길어요. 자, 이제 밑에 한번 정리 한번 볼게요. 정리. 대뇌의 판단 과정을 뭐뭐하지 않는 무조건 반사는 거치지 않는. 동글뱅이 거치지 않는. 그러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반응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좋아?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 유리한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도 실험해요 라고 돼 있거든. 이거는 별표 3개. 시험에 아주 잘 해석 잘해. 그 다음 요거 토막살인 시체 해석할 때 내가 이렇게 알려줬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뭐에 해당돼? 가지돌기, 축. 그 다음에 여기 신경세포체, 여기가 축삭돌기야. 자극은 여기서 느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요. 알겠어? 왼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림 해석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잘 봐. 첫 번째. 자, 뜨거운 냄비에 손을 닿자라고 했어. 밑줄 쳐. 뜨거운 냄비. 아, 뜨거워. 이거 뭐야? 척수 반사야. 그때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다라고 했지. 얼굴이 닿는 거 아니에요. 손이 닿습니다. 그러면 대뇌하고 멀리 있는 여기가 손에 해당되는 거지. 손에서 F에서 어디로 보내? 척수로 보내. 자,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의식적 반응 같은 경우는 위로 가요. 근데 이거는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내 손이 이미 이거 있지. 내 손이 이미 수육이 되지. 맞아? 그래서 바로 척수 반사가 일어나. F, G, I가 되는 거야. 됐어? 여기서 감각기관은 손, 반응기관도 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어두운 방 안에서 손을 더듬어라고 했어. 밑줄 쳐. 어두운 방 안에서 손을 더듬어. 그럼 이 어둡다라는 요 말을 왜 집어넣었을까? 시각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죠? 대신 손을 더듬었다라고 했으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시작하는 곳은 똑같아. 시작하는 곳은 똑같아. 그런데 더듬은 다음에 전동수시 누울 때 아 따거 이러면서 더듬진 않지. 그냥 만지잖아. 접촉을 느끼는 거잖아. 압력을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F에서 대뇌로 갑니다. 그래서 느낌을 분석하는 거야. 이건가 아닌 것 같아. 이건가 아닌 것 같아. 이건가 아닌 것 같아. 이건가 아닌 것 같아. 이거 같아.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켜라라고 명령을 내부르는 거죠. 그래서 F, D, B, E, H가 되는 거야. 됐어? 이건 뭐에 해당돼?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고 명령 내리니까 의식적 반응이죠.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골대를 향해 날아오는 공을 본이라고 했어. 밑줄 쳐. 골대를 향해 날아오는 공을 본. 봤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시각과 관련돼 있어. 그럼 잘 들어. 시각이니까 눈깔은 대뇌 근처에 있죠. 요거죠, 요거.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눈깔에서 바로 감각윤을 통해 대뇌로 갑니다. 그런 다음 막을까 말까. A 막자. 자기도 모르게 막는 게 아니라 의식적이죠. 그렇지? 그래서 A. 그 다음 B인데 문제는 막을 때 뭘로 막어? 몸으로 막지. 설마 머리를 먹어? 몸은 가만히 있고?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게 아니라 B, E, H가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눈을 찡그린다 라고 했어. 자, 보고 눈을 찡그린다. 다른 말로 운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됐죠? 내가 얘기했지. 슬픈 영화, 슬픈 음악은 전부 그거 듣고 눈물 나는 건 뭐에 해당된다고? 의식적 반응이야. 의식적 반응.
그래서 봤으니까 A. 슬퍼 감정 때문에 눈을 찡그리면서 울어 C죠. 됐어? 됐니? 윙크하는 것도 뭐야? 예를 들어서 딱 지나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가영이를 본 거야. 응? 윙크를 했어. 이것도 뭐야? A, B, C. 됐지? 맞아? 그 다음 지나가다가 내가 싫어하는 가영이를 본 거야. 그러면서 A 이렇게 했어. 그럼 뭐에 해당돼? A, B, E, H. 맞죠? 맞지? 그 다음 내가 지나가다가 내가 싫어하는 서인을 보고 막 점프를 해가지고 날라차기를 했어. 그치? 그건 뭐에 해당돼? A, B, E, H죠. 그치? 이겁니다. 알겠니? 이해됐어? 설마 서연이 보자마자 내 몸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몸이 알아서 가가지고 그냥 날라차기 2단점 차기 뒤돌려 차기 하지 않아요. 의식적 반응이야. 그치? 너네 그거 들어봤지? 진짜 분노 조절 장애는 마동석 같은 사람한테도 대드는 게 뭐야? 분노 장애래.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선택적이죠. 맞잖아. 자기보다 등치가 작거나 삐리삐리하게 생거나 나이가 많거나 힘없게 생기면 막 화를 내는데 마동석 같은 아저씨가 뭐? 그러면 아니요. 지나가시라고요. 이거 선택적 분노장애예요. 근데 세상에는 선택적 분노장애가 너무 많아. 하여튼 개 그지 같은 애들이 많아요. 용준아, 넌 그런 병 안 걸렸지? 이거 실제 실화인데 우리 그 사촌 동생이 씨름했던 애야. 씨름. 키가 190이야. 키가 190. 아빠하고 자기하고 걔가 대학생 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동차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고속도로에서. 옆에도 막 뭐 이렇게 사고가 날 뻔했나 봐. 사고가 날 뻔했는데 우리 그 외삼촌 차가 좀 작으니까 무시하는 거야. 이 차가. 야 너 내려. 야 내려. 했는데 얘는 뒤에서 자고 있었어. 뒤에서. 졸려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었어. 고개를 이렇게 하고. 그치? 그런 상태에서 딱 내리니까 얘가 깼지? 그래서 이 아저씨가 가지고 문을 탁 빵빵 한번 내리면서 막 이러고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제 사촌 동생이 문을 탁 열면서 아빠 뭐예요? 딱 이러니까 키가 씨름했던 애. 그치? 아니요 운전 잘하시라고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바로 도망갔대. 바로. 이게 실화예요 실제. 그런 거 많아. 그 다음에 웃긴 거. 격투기 선수 중에 한 명이 경차를 타고 다녀. 핑크색. 레이 같은 거 알지? 스파크 뭐 이런 거 있잖아. 조그만 차인데 격투기 선수야. 만두기 일명. 머리도 삭발해가지고 수염 막 이렇게 기르고. 근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다니다가 또 시비가 붙었대. 그래서 딱 내려가지고서 이렇게 오길래 자기도 내렸대. 내렸으니까 내릴 때 막 근육질에다가 누가 봐도 헤비급이거든. 딱 하니까 어떻게 해? 문 딱 들어가더니 탁 알지 그거 잠그는 거 탁 하더니 윙. 너 뭐하니? 내가 언제 가방 싸라겠어 이 자식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토요일 아니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까지 숙제는 148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152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수고했어요.